예민수의 경제토크 아임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우리 올해 2차전지 전기차의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됐고 어쨌든 트럼프 정책의 그 어떤 그림들 이걸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산업의 움직임일 테니까 올해 2차전지 전기차의 투자 포인트. 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1월 3일날 다 일제히 바닥 나왔던 거고요. 네. 오늘 밤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있으니까 여기 그 생각보다 이제 그 사전 유출된 내용으로는 이제 2차 전지 동안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원인이 좀 약했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네. 했었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한병화 연구위원이 22개월 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전환했다. 네. 이게 좀 포인트가 돼서 네.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면 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그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대한 가속화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EU의 그 CO2 규제 강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RA법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규제 요게 되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올해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가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가 되는데 그런 저가 전기차가 많이 출시된 이유는 이제 그런 환경 오염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공급망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전기차랑 배터리 산업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특히 광물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탈중국화가 좀 가속화되는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 앞두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탈중국화가 지금 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배터리라든가 그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그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또 관세 문제 때문에 그 중국산 그 배터리 광물 소재를 조달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은 지난해 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한 거 이유가 이런 보편 관세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달 2에서 5%씩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 예상보다 좀 관세에 대해서는 덜하지 않겠냐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런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있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최대 60% 관세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그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의 우회 수출 루트로 지금 많이 활용되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 도입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특히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딱 특정해서 징벌적 관세 얘기도 나오는 게 흑연 같은 경우에 지금 920% 관세를 지금 부과해 달라고 미국과 캐나다 흑연 업체들이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이제 그 지금 미국은 지금 그 사실 우리가 IRA법 때문에 사실 2020년 22년도 하반기 10월 달부터 IRA법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2차전 섹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IRA법뿐만 아니라 지금 그 IRA법은 결국에는 세 공제상의 불이익을 주고 안 주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뭐 AMPC라 그런 거 빼고서 다만 이제 여기서 관세 인상과 우회 수출 차단까지도 지금 트럼프 시대는 다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서 이런 탈중국화 그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관세 위협을 하는 상태니까 이게 이제 그냥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세 기업들이 그 제재 공정에 대해서 탈중국에 대한 그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또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CATL이 지금 홍콩 IP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미 그 펜타곤에서 중국 CATL을 중국고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텐센트 들어가고 6개 기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미국 투자가 일단 어려워지고요. 그럼 미국 투자가 어려워진 거기에 미국 기관과 회사들과도 그 거래가 어려워지고 또 재무부에서도 제재를 또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방부는 이제 26년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중국 군과 관련된 기업의 명단에 올렸죠. 그쵸. 그러면 네, 이제 여러, 지원 기업으로 그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업.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미국이랑 거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당장은 아닌데 그 2026년 네. 6월 30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웨이 뭐 이런 게 연결. 파이어는 뭐 진작에 있었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131개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느 맥락이냐면은 지난해 이제 8월달에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네. 상원 의원들이 CATL을 포함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올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방부가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 국방부가 압박을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이게 쉽게 해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배경에는 CATL이 그 지난해 이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한 37% 정도 되는데 갈수록 CATL에 의존하는 그 완성차 기업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에 대한 의존도가 12.5%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스텔란티스가 7.2% 정도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좋아요. 왜냐면 그 올해 이제 홍콩에서 IPO를 통해서 최소 50억 달러 조달을 지금 CATL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그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인해서 이게 좀 자칫 뭐 좀 줄어들거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 또 파나소닉이 지난번에 CES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배제하겠다고 좀 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그 파나소닉이 결국에는 그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국내 특히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링을 쓰거든요. 파나소닉이. 그래서 이제 뭐 동박 같은 경우는 SKC 거를 좀 쓰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공급망 조달에 변화를 좀 주고 있고 이게 맞서서 이제 중국도 뭐 상무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제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 탄산 수산화 리튬 그리고 LFP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제조 기술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영향이 이제 그 CATL과 같이 합작을 뭔가 하려는 기업들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뭐 포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뭐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 IRA법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등 분야에서 공급망 재편이 최근의 분위기는 어쨌든 그 관세를 비롯해서 기술 패권 경계 우리 심화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탈중국 흐름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그대로 전망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 그 EPA 환경청에서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OAC죠. 그 외국 우려 기관을 규정을 적용해서 미국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40개 중에서 25개로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예. 네. 요게 그래서 이제 이거 줄어든 이유가 FOC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FOC가 포함된 그 FOC가 생산의 핵심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직 거기에 걸렸던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대거 빠졌고 현대차 그룹이 5개 차종이 일찍 올라갔습니다. 아이오닉 5, 6, 5, 9, 기아 EV6 그리고 EV9, 제네시스 GV70 5개가 들어갔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 빠졌고 닛산도 하나 빠지고 리비안 같은 거 다 빠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5개 중에서 엔솔 배터리가 탑재된 게 13개 모델 그리고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게 8개 모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가 출고가 많이 되면은 SK온의 그 배터리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또 AMPC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최대 1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이 있고 삼성증권에서 그런 점에서는 SK온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네요. 네, 그렇죠. SK온이 올해 그 AMPC가 한 9,420억 정도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 2조 7,240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2조 7천억. 그래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도 뭐 괜찮은 것도 그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SK온은 비상장사다 보니까 투자 관점 SK 이노베이션 어쨌든 거기는 정유 들어가고 그 다른 화학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전히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전기차 시대로 가지 않으면은 특히 보시면은 폭스바겐 벤츠 이번에 사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완성차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은 특히 그렇게 이제 현대기아차랑 테슬라가 그렇게 베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뭐 샤오미라든가 그 샤오펑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중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연구원들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주요 핵심 인력들 많이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려와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전기차 설계를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다른 데 거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샤오펑 같은 게 현대 EGMP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샤오미도 베이징 현대
베이징 자동차를 통해서 북경현대 그 베이징 현대가 같이 합작을 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술 유출돼 가지고 베이징 현대에서 EGMP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국내 못 팝니다. 해외 못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발전 어떤 시키는데 기존에 이제 뭐 폭스바겐 그 벤츠 완성 기업들은 여기 대해서 등한시 좀 했던 것이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완성체에다가 배터리만 달면 되는 식의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실패한 것이고 벤츠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EQ 시리즈를 싹 접고 2030년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도 필요하고 생산성도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탈중국화, 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니까 시간상 그러면 네. 공급망 탈중국화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네. 마무리하고 이런 넘어갈게요. 얘기가 있고 네. 또한 그다음 관세죠. 지금 네. 그 EU에서 중국에서 잠정 관세인 것들이 지금 네.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중국 그 수출 전기차 수출액이 42% 급감을 했고 EU 쪽으로도 11월달에 작년 동월 대비해서 36% 수출 물량도 23% 각각 감소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드론 공장으로 그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재하고 있다는 의혹을 EU에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대화가 중단돼서 당분간 이런 고율 관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럼 K배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ESS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26년부터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25% 기존 7.5에서 25% 관세를 때리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K배터리가 ESS 시장에서도 26년부터는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거의 지금 현재 ESS 배터리 시장을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관세만큼 이제 그 원가 경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그 ESS 시장이 연평균 저 20% 이상 이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 시장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전기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급망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회가 됐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비 규제는 이제 연비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 2차 전기차액이 도움인데 뭔가 생각보다는 연비 규제가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2차 전지의 적용이 전기차의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사님 그렇지 않다고 그동안 얘기하신 트럼프가 하려는 것들은 그 미 환경청 미 도로부터 안전국에 대한 그 연비 규제를 지금 철폐를 하거나 그걸 완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일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대기 오염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ACC2라는 그 규정인데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어드밴스드 클린카 2라는 이런 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게 그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꽤 됐는데 그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17개 주가 소송을 한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EPA가 승인까지 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EPA가 승인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미 소송 준비까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ACC2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25년 올해는 일단 그 GEV를 해가지고 전기차랑 뭐 그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다 GEV를 하는데 네. 올해는 22%예요. GEV 비율이. 근데 내년부터 35%입니다. 그러니까 22에서 35%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단숨에 올라가게 되고. 이게 트럼프가 그런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자기 뜻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대법원에서 네, 네. 이제 판결을 최종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미 환경청에서 네. 최종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17개 주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전체 채택을 하거나 일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 ACT2에 대해서는 올해 6개 주, 내년 12개 주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100% 카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 GEV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올해는 크레딧당 $5,000 벌금인데 내년부터는 $20,000 벌금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유예가 되는데 내년부터 유예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기업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0개 주가 전체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5% 차지하는 곳에 테슬라가 55%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을 만약에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주는 자기가 주겠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부분 그래서 EPA가 이미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런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상황은 이렇고요. 네. 이유가 올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기존에 이제 5년 주기로 CO2 배출 강화를 하는데 20년에서 24년 그리고 올해 25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는데 기존 기준 대비해서 19% 강화가 된 기준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2030년도 되면 거의 이제 제로로 2035년 되는 제로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 23년 기준으로는 완성기획 기업들이 대체로 올해 한 12% 정도 그 CO2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를 해야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목표치를 상회한 그 킬로미터당 그 CO2 그램을 양만큼 이제 그거당 이제 95유로니까 벌금 되게 세요 이게.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풀링을 해야 돼요. 볼보라든가 지금 테슬라 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판 사람이 적게 판 사람한테 판 업체한테 이거를 파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파는데 이게 풀려나게 되면은 그 탄소 크레딧 가격이 할인이 되고요. 풀링을 하냐고 따로 나온다 했을 때는 어겼을 때는 그 탄소 크레딧 가격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을 통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규제를 통해서 업체를 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풀링까지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는 CO2 배출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ACC2 법안으로 인한 대규모 벌금 피해에 의해서 완성기업 기업들이 그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가진 그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일단은 보면 이번에 GM이라든가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차 가격이나 딜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차 출시, 저가 신차 출시를 대거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지난해 이제 전기차 모델 수가 그 45개였는데 올해 이제 최소 35개 이상의 신차 모델이 대거 출시가 되고 또 그 안에는 25,000유로의 저가 전기차가 대거 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한병호 의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2020년도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CO2 규제가 첫 시행됐던 게 유럽에서는 EU에서는 2020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 대비해서 전기차 신차 모델이 2배 늘었고 마침 규제가 딱 시작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주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비 규제가 타이트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강건하다는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연관돼서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연비 규제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그렇고 연초에는 좀 덜 팔려요. 네. 계절성이기 때문에 원래 네, 1분기가 좀 덜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으로 갈수록 판매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또 신차 출시가 하반기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하반기에 출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출시가 더 많은 네. 편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4분기에 판매가 집중되고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해 이제 그 하반기에 출시했던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팔리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는 25년도 그리고 그 미국은 26년도에 그 연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EU 같은 경우는 좀 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일부러 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팔아야 돼. 지난해 많이 팔아봤자 소용이 없어. 올해 많이 팔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출시도 좀 미루고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할인도 다 미뤘다가 올해 이제 쏟아붓는 거죠. 네. 올해나 내년도에 그렇게 이제 효과 이런 신차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것들이 집중됐고 또 마침 싼 가격들의 차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자동차 금리 할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올해 기존에는 올해 금리 한 4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 또는 2번 얘기가 줄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것도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금리가 하반기에 그렇겠네요. 인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신차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음. 내년도 더 좋아질 것이고 어쨌든 애초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들었던 게 신차 출시 시 대규모 전기차가 많이 출시되는 일정이 25년도부터였고 금리 인하도 그 시가 사이클이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미뤄지는 거죠. 해준도 길어지니까 신차 출시도 조금씩 미뤄지는 예, 거죠. 그러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24년도와 25년도를 봤던 거면 지금은 25년도와 26년도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쾌집이라 불릴 만큼 자동차 침체가 심한데 여기에 맞춰서 수입차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차에 맞춰서 신차 출시를 돌파구를 얻으려 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사례에서 명확한 게 전기차 신차 출시가 많을수록 신차 모델 수가 많을수록 침투는 올라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그 완성도가 높고 그 경쟁력이 있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올해 출시가 많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엔 신차를 통해서 이런 캐집을 예. 극복하고 보릿고개도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차 출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이 살만한 차를 많이 만드는 거, 그죠? 근데 신차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니즈를 위한 그런 거를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가격을 낮추려는 요인들도 올해 이제 작용을 많이 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 네. 그런 목적으로 네. 저가형 전기차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고급차 한 대 파는 것보다 저가 여러 대 파는 게 더 그 같은 가격이라면 그게 더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올해부터 사실 그 예고돼 있었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올해 2차 전지 전기차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원 이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